안녕하세요, 여러분. 미슐랭 가이드 정샘입니다. 이제 올해 2021년도 임용고시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재가 이제 9월 말이고요. 10월 그리고 이제 11월 이렇게 남아서 우리 미슐랭 가이드는 오늘부터 시험 임박해서 여러분들이 정리해야 될 중요한 내용들을 좀씩 이렇게 잡아나가는 시간을 갖도록 할까 합니다.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는 문제풀이로 문제를 좀 몇 개 풀어봤고요. 아마 이제 그런 걸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요령이라든가 또 중요한 내용, 또 문제 경향들을 아주 짧게 맛을 좀 봤다면,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모의고사라든가 문제풀이라고 하는 강의를 통해서 문제는 충분히 접하고 있으니까 개별적인 학습, 그리고 중요한 주제, 이런 거를 이제 정리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시기라서 이제 이러한 시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렇게 먼저 조각부터 진행을 좀 해볼까 해요. 자, 조각 영역은 조각 이론하고 조각사라고 하는 두 가지 큰 기둥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이제 두 문제가 한 문제로 압축될 수도 있죠. 예컨대 작년 2021 학년도 A형 8번 문제 같은 경우는 곤잘레스 문제가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미술사 작가이고, 또 이것을 용접과 뭐 조금 단금 뭐 이러한 이론적인 것이 함께 묶여서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그런 형태로 나온다면 아마 한 문제가 나오거나 아니면 분리되어서 두 문제가 나오리라 생각이 됩니다. 자, 중요한 작가들 이렇게 제가 정리를 좀 해봤어요. 로댕은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작가이고요. 특히 로댕에서는 청동주물법, 그 다음에 로댕을 통해서 얻게 된 현대성이라고 하는 주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이 현대성이라고 하는 건 좌대를 벗어나서 환경과 어울리는 조각, 이게 출발점이라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꼭 정리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아르프 같은 경우는 예전에 한번 출제가 되었지만 미학과 함께 출제가 되어서 유기적 조각으로 공부를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브랑크 씨가 좌대 제거로 이미 서술형에 한번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추상 조각. 자, 그 다음에 브랑크 씨가 현대 조각에 미친 영향, 미니멀부터 해서 여러 가지 유파에게 영향을 미쳤죠. 그러한 부분들이 이제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코메티 역시 이 실존주의, 그 다음에 질감, 공간감, 이런 걸로 나올 수가 있겠고, 헬린 무어 역시 실존, 그리고 공간, 이러한 주제로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바바레버스와 같이 이렇게 묶어서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이 작가들이 유기적 형태의 조각이라고 묶일 수도 있고요. 중요한 것은 공간하고 질감, 이 부분은 아직 시험에 조각과 함께 나오지는 않았으니까요.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에 칼더, 모빌, 그 다음에 스테빌, 중요한 주제이면서 고전적이고 전통적인 주제이지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모리나기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인데요. 특별히 관객 참여, 그렇죠? 그 다음에 다매체적인 것, 그 다음에 조각을 과학과 기술 등등 각각의 영역별 기술자와 함께 협업했다고 하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이 모리나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작가가 되겠고요. 팅겔리 같은 경우는 특히 패스티시라고 하는 주제로 파괴되는 조각이라고 하는 측면, 굉장히 중요한, 언제든지 나올 수 있는 작가가 되겠습니다. 길버타 조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개념 미술과 연계해서
현대 조각이 과거에는 자연물, 돌, 나무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재료를 사용했다라고 한다면 현대 조각 길버트 조지아 같은 경우는 작가 스스로가 재료가 되어서 움직이는 조각의 선을 보였던 작가가 돼서 이 부분에서는 이 작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안소니 카로 같은 경우는 조각의 확장이라고 하는 부분인데 건축적 조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요. 데이비드 스미스 아직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솔루잇 개념미술 마이클 하이전 나왔는데 아직도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좀 많고, 특별히 로버트 스미스는 굉장히 중요한 작가이고, 아마 제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오늘 이제 추석이 지나고 9월 말쯤 문제를 풀어보게 될 겁니다. 아마 문제로 만날 수 있을 것 같고요. 댄디 카라반 같은 경우도 역시 환경 조각, 특히 재료가 중요합니다. 이 재료가 환경과 어떻게 어우러져서 진행되는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야 아리는 공공미술로 이미 출제가 한번 되었습니다. 참고만 좀 하십시오. 다음에 행위로서의 조각이라고 하는 건데, 마르셀 듀샹 같은 경우 아직 그 레드메이드가 출제가 아직 안 됐고요. 요셉 보이스는 출제가 안 됐지만 이벤트는 출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벤트라고 하는 이 부분은 플럭서스라고 하는 유파와 함께 출제가 되었고, 나머지 요셉 보이스의 지방 덩어리라든가 기타 등등은 나오지 않았고, 행위로서 조각은 여기에도 같이 포함되죠. 이렇게요. 그래서 이 작가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단 이것이 20세기 중요한 작가와 작품에서 언제든지 출제가 될 수 있는 작가이기 때문에 현재 시험이 2달 남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선택해서 서술형 준비를 하시면 그것이 바로 시험에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정리만 하시고요. 정리한 내용이 좀 불안하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뭔가 아쉬움이 있다면 우리 카페를 통해서 혹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혹은 방문각 온라인 팀을 통해서 질문을 주시면 제가 성실하게 메꿔드릴게요. 자, 여러분 어떤가요? 작가. 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9월 말부터 10월 말, 그다음에 11월까지 2달 동안은 중요한 작가, 중요한 주제, 중요한 영역들을 정리하도록 제가 안내해주는 그러한 걸로 미술랭 가이드는 달려나가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함께 해주시고요. 많이 구독해 주시고요. 자, 조각 잘 정리하십시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